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생산한 곳은 일본이죠. 그 생산 과정을 보니까 그 일본 농촌에서는 매년 포도 품평회를 열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포도만을 샤인머스켓이라는 그 라벨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서 그 조건을 충족한 좋은 포도, 그것만 그 한 송이의 깨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보면 샤인머스켓 포도 줄기에서 여러 송이가 열렸는데 가령 한 5송이만 이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는 샤인머스켓이라는 라벨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 도기를 구워서 도기, 자기 이런 걸 구워서 그 수준이 안 되는 것은 그냥 깨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유 아까워라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높은 품질,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워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샤인머스켓이 알이 굵죠. 그런데 청포도 아닙니까? 아마 이제 그 샤인머스켓 그 포도 원목을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키운 것이겠죠. 우리는 포도가 열리면 열리는 족족 다 샤인머스켓 라벨을 붙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열렸을 때 일시에 다 따는 것이 아니고 당도 측정기로 숫자가 몇 이렇게 되면은 따서 다 샤인머스켓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품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샤인머스켓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면 한 송이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 이거 샤인머스켓이네? 하고 구매를 합니다. 물론 구매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샤인머스켓에 대한 평은 별로 좋지 않죠. 그 포도 먹어보니까 포도로서의 장점이 별로 없다. 맛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비싸면 갖고 싶고 비싸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비쌌던 것을 싸게 할인해서 팔면 그게 세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샤인머스켓이 대표적인 세일 상품으로 또 이상한 데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한 송이 3만 원이었다던가 한데 지금은 뭐 6천 원 가격을 그렇게 붙이고 있죠. 여기에서 샤인머스켓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 먹는 소비자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 포도를 출하하는 사람이 수준을 구비하지 못했고 애초에 본인이 바라는 그 기준이 한선이 너무 낮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보냈을 때 시장에서 거절당하면 아이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뭐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뭐 반드시 구매자가 이런 교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샤인머스켓처럼 생긴 걸 내보내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품질을 못 알아보고 아 이거 3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사 먹는다는 것이죠. 사서 선물하고 이게 한국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의 그 인재를 구분하는 학벌이 있죠. 이 학벌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언론에서 그 이름을 듣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선거철에도 그렇고 각 그 공직자 후보 뭐 이런 데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서울대 하버드 나왔구나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상한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해마다 서울대 졸업하는 졸업생 숫자, 하버드 나오는 졸업생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 출신은 다른 학교는 아예 없애버리지. 그 정도 된다면. 그 사람들이면 족하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 서울대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이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서울대 나왔다라는 그 전제는 우수한 인재구나. 이 우수성, 우수함이라는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울대니 하버드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와 상관없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게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죠. 대담하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가 무슨 황금의 학교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샤인머스켓이다. 서울대라는 그 라벨을 붙이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는 뜻은 두뇌가 우수하고 좋은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난 거, 그 사람이 천재래 하는 거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니까. 우리가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거는 그런 능력으로,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발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능력 발휘가 일단 한번 믿어보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능력 발휘가 계속 된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당신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 찾아보면 거의 없죠.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하는 것이 그냥 졸업장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이것을 또 방향을 좀 바꿔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인식을 막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두뇌 능력이 우수한 아이가, 우수한 고등학생이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왜 강남 사교육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특별히 뭔가 스펙을 채워준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현실은
돈을 많이 투자한 아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는 그 지갑의 두께, 부의 크기, 이걸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게 세습이 돼버린다. 돈 많은 사람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이 명문대라는 것은 사회에 전혀 별 쓸모가 없는데 단지 그 이름만 좀 졸업장에 새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이름을 딛고 좋은 자리를 막 차지한다. 그래서 또 자자손손 그렇게 산다 하니까 요 사람들이 계급을, 가진 자들의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당하죠. 그냥 부당한 거는, 왜 너는 나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느냐, 못했느냐, 왜 너의 부모는 우리만큼 돈이 없느냐, 이런 소리도 막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진보에 역행한다. 세계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래도 대학이 좀 갑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대학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어보면, 현재 서울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학문의 순수성을 망쳐버리고, 여기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도덕이 상실되고, 윤리성이 없고, 그리고 2022년에 이르러 다시 서울대 졸업장이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프리패스, 이걸 누릴 수 있게 됐다. 후퇴한 것이죠. 나라의 수준이 후퇴한 겁니다. 이유는 뭐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들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힘이 우리 국민에게서 그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급에 치여서 살게 될 거다. 그냥 두면. 바로 이러한 서울대가 이제 입학을 할 아이들, 그들의 잠재력을 읽어낼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서울대야. 이 수십 년 홍보된 유명세에 기대서 번창하고 있다. 서울대가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머리 좋은 아이가, 이 두뇌 능력이 암기력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아이가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가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능력이 아주 뛰어나더라. 그러고 보니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구나. 이게 아니고, 나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다. 그 인정을 받는다. 당연히 기대하고 당연히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 청소원이 국민대 청소원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는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진보하는 것은 항상 개인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충실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세상도 진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가상현실이며 가상화폐,
이런 것을 경험하는 21세기에도 인생의 주제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각자가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좌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 세상, 이 지구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